아시다시피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원작은 미연씨입니다. 즉 3명의 히로인과 그에 따른 3개의 루트가 정해져 있죠. 이 히로인들에 대한 선택지를 잘 조정해야 공략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선택해서 호감도가 떨어지면 성배전쟁이라는 험한 환경 때문에 주인공 시로는 바로 죽어버리거나 죽는 게 낫다 싶을 배드엔딩으로 직행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배전쟁이고 마스터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자신을 괴롭히다 죽일 목적으로 괴물 하나 데리고 와서 깽판치는 저격러 이리아라든지 꿈에서 다른 여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림자로 조져버리는 사쿠라라든지 그나마 토오사카는 선택지를 잘못 선택해도 죽이진 않고 시로의 영주와 성배전쟁에 대한 기억을 지운 다음 일상으로 복귀시켜주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그렇게 한다 해도 아까 말한 저격러는 그딴 거 상관 안하고 시로의 몸을 머리만 남긴 채로 으깨서 쥐포로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은 운이 없어도 더럽게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히로인을 공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성배전쟁이라 주인공의 하렘은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을 해낸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한 히로인을 공략하는 데만 해도 선택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히로인들이 아니라 선택지를 고를 것도 없이 3초 만에 공략이 가능한 히로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상대방이 먼저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자고 할 정도로 이미 공략된 상태인 히로인 말이죠. 영상 썸네일 보시고 이미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그 히로인이 바로 후지무라 타이가입니다. 시로와 7살 차이 나는 25세의 영어교사 후지무라 타이가 트루엔딩의 시점에서 시로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꾼 히로인은 사쿠라라고 할 수 있지만 타이가는 키리추쿠 이상으로 시로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우선 타이가는 키리추쿠가 동네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에게 연심을 품고 집에 자주 들락날락했는데요. 당시 키리추코의 성격과 상황을 생각하면 타이가에게 무미건조하게 대할 만도 한데 하필 타이가가 자신의 슬픈 첫사랑 샤레이와 굉장히 닮아서 타이가의 응석을 많이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도장을 놀이터 삼아 놀다가 자기 집도 아닌 곳의 방에서 뒹굴거리는 게 일상이 된 타이가는 시로와도 안면을 트면서 다투기도 하다가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로와 친해지자 타이가는 키리추코가 죽은 이후에도 시로의 집에 와서 뒹굴거리는 일관적이고도 글러먹은 행동 루틴을 유지했는데 어른이 되고도 이런 막장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본 시로는 순진함을 일찍 잃고 평균 나이대의 아이들에 비해 훨씬 빨리 조숙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시로가 악몽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정신을 잡아주는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이면서 시로가 삐뚤어지지 않게 바로잡아준 역할도 했지만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키리추쿠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할 때의 대답입니다. 시로가 한창 키리추쿠를 동경하면서 마술을 가르쳐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 키리추쿠는 타이가에게 검도에 빗대어서 진짜 질문을 숨기고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너한테 검도를 가르쳐달라고 어떤 아이가 왔는데 그 애는 검도가 좋다거나 부활동을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강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온 아이다. 그리고 그 애의 집에는 진검이 넘쳐나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괜히 가르쳤다간 위험한 일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라는 키리추쿠의 질문에 타이가는 어차피 내가 거부하면 다른 방식을 입수해서라도 배울 테니 일단 검도를 가르칠 거다. 하지만 엉터리로 가르쳐서 검도 따윈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할 거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키리추쿠가 그런데 그 애가 너를 깊게 신뢰해서 너도 그 애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가정이라면 그렇게 속이는 수단을 쓸 수 있겠니? 라는 조건을 덧붙여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타이가는 잘못된 길로 떠밀어서 제대로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뻘짓을 잘못됐다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수련해 나간다면 그건 그것대로 칭찬을 해줘야 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셈이니 그 정도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면 아저씨가 아까 말한 예시처럼 진검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짓 같은 건 할 리가 없다. 라는 대답을 함으로써 키리추쿠는 들키면 안 될 시로의 특이한 투영 마술도 숨길 겸 뻘짓에 가까운 강화 마술 수련을 알려주었고 이런 엉터리 수련을 계속 해나가던 시로는 어느 순간부터 마술 회로를 짜낼 때의 자극에 집중하게 되면서 본인은 강화 마술 수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몸의 회로를 열지도 않은 채로 새로운 마술 회로를 몸에 만들어버리는 위험천만한 수련을 이건 미친 짓이라고 토사카가 훈수두기 전까지 매일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건 자신이 마술사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쿠라조차도 시로가 매일 하는 짓에 비하면 자신이 마토 가문의 마술을 배울 때 받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장이라도 말리고 싶었다. 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시로의 수련은 마술사의 관점에서 볼 때 수련이라기보다 매일 목숨 걸고 줄타면서 고개하는 행위예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엉터리 수련을 빡세게 한 덕분에 신경 자체가 마술 회로로 바뀌는 뛰어난 마술사도 몰라보거나 경악할 몸을 가지게 되었죠. 거기다 억지력이 이놈 이거 쓸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해져서 갑질에 가깝긴 하지만 계약을 제시할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간 시로가 진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 미래를 생각하면 타이가의 조언이 우리가 아는 시로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다 타이가는 개그성 언급이긴 하지만 시로가 어릴 때 같이 목욕탕을 들어가면서 PTSD급 인생의 트라우마를 남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면서 집에 매일 오는 타이가에게 시로가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시로 역시 타이가보다 차라리 알바하는 주점 사장님 딸 네코 누나 쪽이 더 가능성 있다. 에미양
라고 말하면서 부정하긴 하지만 놀랍게도 작가 피셜로 성배 전쟁이 없었더라면 결혼했을 인물입니다. 타이가가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자라고 하면 시로는 승낙한다네요. 역시 쿠즈키의 여성 직장 동료라 캐스터에게 탐탁지 않은 시선을 받을 정도의 외모의 소유자. 물론 야쿠자 가문의 딸이라서 한참 과보호받을 학창시절에 그녀의 동창이자 류도 이세이의 형 류도 레이칸이 타이가에게 고백했다가 후지무라파 형님들에게 두들겨 맞은 과거가 있지만 시로를 어렸을 때부터 좋게 봐온 두목 라이가 영감님은 당연히 이 결혼 찬성하시겠죠. 정말 외모부터 제만까지 완벽한 히로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은 점만 말한 것 같으니 별점도 말씀드려야겠군요. 타이가라는 이름 그대로 호랑이 같은 성격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페스나 시점에서 1년 전 시로가 타이가를 빡치게 만들었을 때 타이가는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자 담임으로서 전국이나 해외에 어디라도 좋으니 아무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라는 터무니없는 방학 숙제를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유치한 행동입니다만 헤븐즈필 루트의 트루엔딩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등장인물들이 성장한 모습이 보이는데 타이가 혼자만 바뀐 게 없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죠. 외형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별로 안 늙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타이가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둘이 결혼해도 타이가가 치로 집에서 안 돌아가는 거 말고는 그닥 평소랑 크게 다른 모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우픈 히로인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진 히로인으로서 타이가를 다루어봤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타이가의 동창 라인 시로가 알바하는 곳의 사장님 딸 네코와의 재미있는 일화를 말할 예정이니 이 이야기를 알 정도의 페이트 설정 고인물 분들은 부디 댓글로 침묵을 지켜주시고 아직 안 본 분들은 괜히 인터넷으로 예습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TMI의 대청대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